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죠. 우리 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먼저 천안과 아산, 세종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김장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확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00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천안과 아산에서만 누적 확진자 800여 명을 넘어서면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14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첫 확진자는 두 지역 다 2월 말쯤 발생했습니다. 월별로 확진자 발생 추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 2월 넷째 주에만 천안 스포츠 댄스발 감염으로 확진자가 77명이나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3주가 지나고서야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4월부터 5월까지는 한 자릿수를, 6월과 7월에는 각각 3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종시 역시 지난 3월 천안 스포츠 댄스발 확진자로 인한 연쇄 감염으로 홍역을 치렀는데요. 여기에 해수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까지 집단으로 감염되면서 3월에만 확진자 45명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4월부터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4월에는 3명, 6월 1명, 5월과 7월에는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했던 확진자 수는 다시 8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수도권 집회와 특정 종교 참가로 인한 감염은 물론 순천향대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됐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누적 확진자가 190명이었는데 9월 첫째 주가 끝나자 확진자 수는 442명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세종시 역시 산발적인 감염이 일어나면서 8월 한 달에만 확진자 17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1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확진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충남에서는 11월 한 달에만 434명이 발생했는데요. 종교나 외국인 등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면서 12월 들어 4자릿수를 돌파하더니 이제는 1,600여 명까지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세종시 역시 호프집 집단 감염과 확진자 접촉 등 산발적 감염이 늘어나면서 11월에만 20명, 12월에는 벌써 40명이 넘게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충남의 경우 지난 7월 첫 사망자 발생 후 벌써 22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세종에서도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도 오히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지자체마다 무료 검사를 확대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준수, 잠시 멈춘 등 시민들의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2020년은 그야말로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 SK 브로드밴드가 기록한 우리 지역 코로나19 현장,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하면 먼저 위기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떠들썩했던 중국 우한 교민들의 입국 소식, 그리고 격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발. 격리시설 지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천안에서 아산으로 변경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퍼지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트랙터로 경찰 인재개발원의 진입로를 막는가 하면 대치 중이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양승조 지사는 교민들이 떠나는 날까지 19일간 격리시설 인근에 현장 집무실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6.25 전시대를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산시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에서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그분이 떠나갈 때까지 저와 같이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도 있는 용의가 있어요.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로는
자영업자와 문화예술인 등 너나 할 것 없이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 불 꺼진 거리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원래 3명이었는데 이제 2명으로 줄었어요. 알바생들도 다 이제 정말 관두라고 하고 미안하죠 진짜.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풀리게 돼서 혹시라도 뭐 일할 게 없으면 말하라고 하고.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진 총선과 보궐선거, 수능 시험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위기일수록 온정의 손길도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가 아산이다라며 우한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아산 시민들. 교민들이 격리를 마치고 아산을 떠나던 날 꼭 한번 다시 찾아오라던 주민들의 모습은 아직도 선합니다. 아무 탈 없이 돌아가셔서 반갑고요. 저희 가족 같아서 좋은 마음에 건강하시게 가셔서 다음에 아산을 꼭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 주민들 다 그래서 나와서 다 춘데도 눈이 와서 흔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옛말이 돼버린 마스크 대란.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접 소독제를 만들고 재봉틀 앞에 선 봉사자들. 매출이 줄어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를 위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건물주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조금 이번에 이렇게 안 되는데 지도 안 되고 나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내라, 반만 내라 그랬어요. 내가 베풀면 다 자식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자식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덕을 베풀어요. 예.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겪었던 2020년. 새해에는 부디 코로나19 종시계로 기록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로 더 주목받게 된 것이 있죠. 바로 각 지역별로 발행되고 있는 지역 화폐입니다. 최고 10%의 할인 또는 캐시백 혜택이 적용되면서 올해 많은 시민들이 애용했는데요. 내년에도 지역 화폐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뜬 지역 화폐의 현 주소와 앞으로 진화될 모습을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3월 출시한 지역화폐 여민전입니다. 출시 당시 계획했던 2020년 발행액은 70억에 불과했지만 최종 발행액은 1,7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대거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올해 전체 발행액을 보면 세종시 1,787억 원, 천안시 1,766억 원, 아산시 516억 원입니다. 역외 소비를 낮추고 골목 상권 매출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년 발행 규모는 얼마일까? 세종이 1,500억 원을 비롯해 천안은 2천억 원, 아산은 1,000억 원이 각각 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 지원에 따라 추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별 지역화폐 발행액이 올해 당초 목표액보다 대폭 확대된 가운데 지역화폐의 이용을 더 쉽게 그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시의 경우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이 탑재된 민관협력형 배달앱을 1월부터 시범 서비스합니다. 배달앱 결제를 통해서도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또 천안시는 모바일 결제가 안 돼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3월부터 삼성페이와 LG페이를 적용할 예정이고 1월부턴 택시와 버스 이용료 결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아산시는 세종이나 천안과 같은 별도의 카드형 지역화폐를 새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새롭게 곽광받고 있는 지역화폐. 위기에 놓인 지역 상권을 살리는 주춧돌 역할을 하기 위해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로 모임 자제가 권고된 상황에서 자신의 지지자 모임과 향후회에 연달아 참석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이동 자제를 요청하며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도지사 본인이 모임을 이어간다면 어느 도민이 방역과 관련한 도지사의 진전성을 받아들이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양 지사는 이러한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며 방역 권고에 앞서 본인부터 자중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천안 외국인 집단 감염 확산에 따라 아산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료 검진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진은 국가와 체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아산 거주 이주민에게 무료로 진행되며 확진 시 무료 치료도 지원됩니다. 무자격 체류자의 경우 신원 노출도 되지 않습니다. 검진 장소는 아산시 이순신 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 선별진료소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올해 21개 기업을 유치하며 역대 최대 규모 신규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치기업은 반도체 부품 등 국내 기업 18개사와 햄버거빵 제조 등 외국인 투자기업 3개사 등으로 투자 금액은 5,956억 원 규모입니다. 이로 인한 고용 인원은 1,6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산시는 앞으로도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50만 자족도시 건설에 행정적 지원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시민들의 대표적인 쉼터인 신정호를 도심 수변 휴양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으로 수질 개선은 물론 수변 정원과 연계한 정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신정호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됐습니다. 중점관리 저수지란 저수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을 환경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질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인 TOC 기준으로 볼 때 현재 5등급인 신정호를 수변 휴양 기능이 가능하도록 3등급으로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인공습지 조성 등 오염물질 유입을 막고 혼해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며 전체 사업비 중 절반 정도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우선 아산시는 2021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오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본격적으로 개선이 시작됩니다. 혼해하고 후해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낮추면 한 5ppm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보다 녹조라든지 이제 수질이 개선이 됨으로써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그 친수 공간이 좀 더 쾌적하고 수질 개선뿐 아니라 도심 휴양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신정호 수변공원과 연계된 지방정원 조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 인근 20헥타르 규모로 아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정원입니다. 모두 157억 원이 투입돼 야생 초화원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1년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친 뒤 오는 2022년부터 조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뭐 야생 조화원이라든지 테마숲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잡혀 있는 것들은 이제 그 틀에서 이제 진행이 되기는 할 거예요. 수질 개선은 물론 정원 조성까지 신정호가 한 단계 더 발전한 도심 휴양 공간으로 탈바꿈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이 2021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추첨을 실시하고 6,812명에 대한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추첨은 학생과 학부모, 시의원,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추첨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추첨 결과 일지망 배정 비율은 84.85%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생 수는 전년도보다 229명 감소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28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자연재난 지역안전도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진단은 위험 요인과 시설 정비 등 모두 53가지 항목에 대한 검증을 거쳐 A등급부터 2등급까지 5등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A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도가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A등급 달성을 계기로 내년에도 시민들이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시 구직자들의 평균 희망 임금은 247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종시와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직자 중 73%가 일하고 싶은 지역으로 세종시를 꼽았고 취업 희망자 중 45.7%는 희망 월평균 임금 수준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을 꼽았습니다. 희망 월평균 임금은 지난 2017년 조사 당시 226만 원에서 올해 247만 원으로 3년 새 21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사 자료는 중장기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89%포인트입니다. 세종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세종 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77.2%로 전국 평균 설치율인 39.2%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지난 2012년부터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등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장애인 수는 인구 증가 추세와 함께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가 공개한 2020년 장애인 통계를 보면 장애인 수는 지난 2015년 9,079명에서 지난 3월 말 현재 12,086명으로 3천여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 가운데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3%에서 3.5%로 0.8%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 통계에는 인구와 복지, 교육 등 79가지 지표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성큼 다가간 한 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2020년 세종시의 핫 키워드를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엔 한 걸음 더 다가간 한 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불붙인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지난 2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뒤이어 민주당 행정수도 추진단이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하지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건 못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국제 설계 공모와 기본 설계를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야기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42%에 이르고 전세 가격은 59% 넘게 올라 두 가지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 진입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벌써부터 2021년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6-3 생활권을 중심으로 모두 5,600여 세대의 분양이 예고됐는데 청약 광풍이 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상당히 매매 시장보다는 내년에 있을 청약 시장 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복도시 2단계 건설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 자족기능 확충엔 기대와 아쉬움이 엇갈렸습니다. 연서면 일원에 추진 중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자율주행차 산업과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 건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힙니다.
반면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분교 설립이 무산되는 등 행복도시 대학 유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공동 캠퍼스 조성이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심사 중인 입주대학 선정 결과가 오는 2월 중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공동 캠퍼스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대학원 위주로 공캠에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대학 유치 추진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간 2020년을 뒤로하고 2021년엔 또 어떤 성과를 낼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립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는 학습 환경 구축에 나섭니다. 최규진 교육감은 비대면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교육 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원격 수업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학습 결손이 향후 더 큰 학습 격차를 초래하지 않도록 협력 교사제와 소그룹 맞춤형 보충 지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천안시가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융합형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국비 3억 1,8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내년부터는 노인과 더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융합형 선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게 의료와 돌봄,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 서비스 정책입니다. 아산시 복합공영 차고지가 준공됐습니다. 복합공영 차고지는 버스 120대, 화물차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으며 휴게실과 정비, 세차 시설 등이 갖춰졌습니다. 이용요금은 화물차 5톤 미만은 하루에 5,000원, 월 5만 원이며 5톤 이상은 일 6,500원, 월 6만 5천 원입니다. 하루 2시간까지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1월 시범 운영을 마친 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수도권 전철 풍기역 신설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사업비와 용지 업무를 담당하고 철도공단은 설계와 시공을, 운영은 한국철도공사가 맡게 되며 사업은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고려해 내년부터 역사 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풍기역은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장래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개선을 위해 운행 중인 수도권 전철 1호선 온양 온천역과 배방역 사이에 신설되는 역사로 오는 2025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특보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TV를 보는 모습은 다양해도 우리는 모두 시청자입니다. 지우의 손을 따스히 잡습니다.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함으로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 고마워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봐요. 다들 대피해요. 빨리 대피해요. 진짜 실감난다. 진짜, 그치? 지진, 영화처럼 멈추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계단을 통해 야외 공터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진 행동 요령을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도 잊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 2부 시작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죠. 우리 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먼저 천안과 아산, 세종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김장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확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00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천안과 아산에서만 누적 확진자 800여 명을 넘어서면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14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첫 확진자는 두 지역 다 2월 말쯤 발생했습니다. 월별로 확진자 발생 추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 2월 넷째 주에만 천안 스포츠 댄스발 감염으로 확진자가 77명이나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3주가 지나고서야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4월부터 5월까지는 한 자릿수를, 6월과 7월에는 각각 3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종시 역시 지난 3월 천안 스포츠 댄스발 확진자로 인한 연쇄 감염으로 홍역을 치렀는데요. 여기에 해수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까지 집단으로 감염되면서 3월에만 확진자 45명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4월부터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4월에는 3명, 6월 1명, 5월과 7월에는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했던 확진자 수는 다시 8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수도권 집회와 특정 종교 참가로 인한 감염은 물론 순천향대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됐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누적 확진자가 190명이었는데 9월 첫째 주가 끝나자 확진자 수는 442명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세종시 역시 산발적인 감염이 일어나면서 8월 한 달에만 확진자 17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1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확진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충남에서는 11월 한 달에만 434명이 발생했는데요. 종교나 외국인 등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면서 12월 들어 4자릿수를 돌파하더니 이제는 1,600여 명까지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세종시 역시 호프집 집단 감염과 확진자 접촉 등 산발적 감염이 늘어나면서 11월에만 20명, 12월에는 벌써 40명이 넘게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충남의 경우 지난 7월 첫 사망자 발생 후 벌써 22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세종에서도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도 오히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지자체마다 무료 검사를 확대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준수, 잠시 멈춘 등 시민들의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2020년은 그야말로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 SK 브로드밴드가 기록한 우리 지역 코로나19 현장,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하면 먼저 위기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떠들썩했던 중국 우한 교민들의 입국 소식, 그리고 격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발. 격리시설 지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천안에서 아산으로 변경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퍼지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트랙터로 경찰 인재개발원의 진입로를 막는가 하면 대치 중이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천안은 안 되고 아산은
사태 수습을 위해 양승조 지사는 교민들이 떠나는 날까지 19일간 격리시설 인근에 현장 집무실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6.25 전시대를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산시민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에서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그분이 떠나갈 때까지 저와 같이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도 있는 용의가 있어요.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로는 자영업자와 문화예술인 등 너나 할 것 없이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 불 꺼진 거리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원래 3명이었는데 이제 2명으로 줄었어요. 알바생들도 다 이제 관두라고 미안하죠 진짜.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풀리게 돼서 혹시라도 뭐 일할 게 없으면 말하라고 하고.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진 총선과 보궐선거, 수능시험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위기일수록 온정의 손길도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가 아산이다라며 우한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아산 시민들. 교민들이 격리를 마치고 아산을 떠나던 날 꼭 한번 다시 찾아오라던 주민들의 모습은 아직도 선합니다. 아무 탈 없이 돌아가셔서 반갑고요. 저희 가족 같아서 좋은 마음에 건강하시게 가셔서 다음에 아산을 꼭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 주민들 다 그래서 나와서 다 춘데도 눈이 와서 흔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옛말이 돼버린 마스크 대란.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접 소독제를 만들고 재봉틀 앞에 선 봉사자들. 매출이 줄어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를 위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건물주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조금 이번에 이렇게 안 되는데 지도 안 되고 나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내라, 반만 내라 그랬어요. 내가 베풀면 다 자식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자식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덕을 베풀어요. 예.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겪었던 2020년. 새해에는 부디 코로나19 종시계로 기록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로 더 주목받게 된 것이 있죠. 바로 각 지역별로 발행되고 있는 지역 화폐입니다. 최고 10%의 할인 또는 캐시백 혜택이 적용되면서 올해 많은 시민들이 애용했는데요. 내년에도 지역 화폐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뜬 지역 화폐의 현 주소와 앞으로 진화될 모습을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3월 출시한 지역화폐 여민전입니다. 출시 당시 계획했던 2020년 발행액은 70억에 불과했지만 최종 발행액은 1,7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대거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올해 전체 발행액을 보면 세종시 1,787억 원, 천안시 1,766억 원, 아산시 516억 원입니다. 역외 소비를 낮추고 골목 상권 매출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년 발행 규모는 얼마일까? 세종이 1,500억 원을 비롯해 천안은 2,000억 원, 아산은 1,000억 원이 각각 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 지원에 따라 추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별 지역화폐 발행액이 올해 당초 목표액보다 대폭 확대된 가운데 지역화폐의 이용을 더 쉽게 그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시의 경우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이 탑재된 민관 협력형 배달앱을 1월부터 시범 서비스합니다. 배달앱 결제를 통해서도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또 천안시는 모바일 결제가 안 돼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3월부터 삼성페이와 LG페이를 적용할 예정이고 1월부턴 택시와 버스 이용료 결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아산시는 세종이나 천안과 같은 별도의 카드형 지역화폐를 새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새롭게 곽광받고 있는 지역화폐. 위기에 놓인 지역 상권을 살리는 주춧돌 역할을 하기 위해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로 모임 자제가 권고된 상황에서 자신의 지지자 모임과 향후회에 연달아 참석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이동 자제를 요청하며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도지사 본인이 모임을 이어간다면 어느 도민이 방역과 관련한 도지사의 진전성을 받아들이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양 지사는 이러한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며 방역 권고에 앞서 본인부터 자중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천안 외국인 집단 감염 확산에 따라 아산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료 검진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진은 국가와 체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아산 거주 이주민에게 무료로 진행되며 확진 시 무료 치료도 지원됩니다. 무자격 체류자의 경우 신원 노출도 되지 않습니다. 검진 장소는 아산시 이순신 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 선별진료소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올해 21개 기업을 유치하며 역대 최대 규모 신규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치기업은 반도체 부품 등 국내 기업 18개사와 햄버거빵 제조 등 외국인 투자기업 3개사 등으로 투자 금액은 5,956억 원 규모입니다. 이로 인한 고용 인원은 1,6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산시는 앞으로도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50만 자족도시 건설에 행정적 지원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시민들의 대표적인 쉼터인 신정호를 도심 수변 휴양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으로 수질 개선은 물론 수변 정원과 연계한 정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신정호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됐습니다. 중점관리 저수지란 저수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을 환경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질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인 TOC 기준으로 볼 때 현재 5등급인 신정호를 수변 휴양 기능이 가능하도록 3등급으로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인공습지 조성 등 오염물질 유입을 막고 호내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며 전체 사업비 중 절반 정도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우선 아산시는 2021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오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본격적으로 개선이 시작됩니다. 혼내하고 후회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낮추면 한 5ppm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보다 녹조라든지 이제 수질이 개선이 됨으로써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그 친수 공간이 좀 더 쾌적하고 수질 개선뿐 아니라 도심 휴양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신정호 수변공원과 연계된 지방정원 조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 인근 20헥타르 규모로 아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정원입니다. 모두 157억 원이 투입돼 야생 초화원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1년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친 뒤 오는 2022년부터 조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뭐 야생 조화원이라든지 테마숲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잡혀 있는 것들은 이제 그 틀에서 이제 진행이 되기는 할 거예요. 수질 개선은 물론 정원 조성까지 신정호가 한 단계 더 발전한 도심 휴양 공간으로 탈바꿈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이 2021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추첨을 실시하고 6,812명에 대한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추첨은 학생과 학부모, 시의원,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추첨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추첨 결과 일지망 배정 비율은 84.85%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생 수는 전년도보다 229명 감소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28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자연재난 지역안전도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진단은 위험 요인과 시설 정비 등 모두 53가지 항목에 대한 검증을 거쳐 A등급부터 2등급까지 5등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A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도가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A등급 달성을 계기로 내년에도 시민들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시 구직자들의 평균 희망 임금은 247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종시와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직자 중 73%가 일하고 싶은 지역으로 세종시를 꼽았고 취업 희망자 중 45.7%는 희망 월평균 임금 수준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을 꼽았습니다. 희망 월평균 임금은 지난 2017년 조사 당시 226만 원에서 올해 247만 원으로 3년 새 21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사 자료는 중장기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89%포인트입니다. 세종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세종 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77.2%로 전국 평균 설치율인 39.2%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지난 2012년부터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등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장애인 수는 인구 증가 추세와 함께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가 공개한 2020년 장애인 통계를 보면 장애인 수는 지난 2015년 9,079명에서 지난 3월 말 현재 12,086명으로 3천여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 가운데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3%에서 3.5%로 0.8%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 통계에는 인구와 복지, 교육 등 79가지 지표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성큼 다가간 한 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2020년 세종시의 핫 키워드를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엔 한 걸음 더 다가간 한 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불붙인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지난 2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뒤이어 민주당 행정수도 추진단이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하지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건 못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국제 설계 공모와 기본 설계를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야기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42%에 이르고 전세 가격은 59% 넘게 올라 두 가지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 진입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벌써부터 2021년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6-3 생활권을 중심으로 모두 5,600여 세대의 분양이 예고됐는데 청약 광풍이 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상당히 매매 시장보다는 내년에 있을 청약 시장 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복도시 2단계 건설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 자족기능 확충엔 기대와 아쉬움이 엇갈렸습니다. 연서면 일원에 추진 중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자율주행차 산업과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 건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힙니다. 반면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분교 설립이 무산되는 등 행복도시 대학 유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공동 캠퍼스 조성이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심사 중인 입주대학 선정 결과가 오는 2월 중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공동 캠퍼스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대학원 위주로 공캠에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대학 유치 추진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간 2020년을 뒤로하고 2021년엔 또 어떤 성과를 낼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립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는 학습 환경 구축에 나섭니다. 최규진 교육감은 비대면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교육 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원격 수업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학습 결손이 향후 더 큰 학습 격차를 초래하지 않도록 협력 교사제와 소그룹 맞춤형 보충 지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천안시가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융합형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국비 3억 1,8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내년부터는 노인과 더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융합형 선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게 의료와 돌봄,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 서비스 정책입니다. 아산시 복합공영 차고지가 준공됐습니다. 복합공영차고지는 버스 120대, 화물차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으며 휴게실과 정비, 세차시설 등이 갖춰졌습니다. 이용요금은 화물차 5톤 미만은 하루에 5,000원, 월 5만 원이며 5톤 이상은 일 6,500원, 월 6만 5천 원입니다. 하루 2시간까지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1월 시범 운영을 마친 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수도권 전철 풍기역 신설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사업비와 용지 업무를 담당하고 철도공단은 설계와 시공을, 운영은 한국철도공사가 맡게 되며 사업은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고려해 내년부터 역사 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풍기역은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장래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개선을 위해 운행 중인 수도권 전철 1호선 온양 온천역과 배방역 사이에 신설되는 역사로 오는 2025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